제일 세.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당기는 어트랙션의 종류라면은 얘는 진짜로 코베일런 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서퍼 두 개 사이에 코베일런 본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웬만해서 히트나 pH 변화로 끊어지지 않는 애야. 그럼 약간 우리가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프로틴에 요 다이설파이드 브릿지가 많은 애는 온도가 올라갔을 때 디네이처 잘 될까 안 될까? 온도 올라갔을 때 디네이처 안 되겠죠, 잘. 그치? 그치? 그런 애들을 히트 톨러런트한 애들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약간 이거는 막 무조건 외운다기보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닛 1에서 제일 처음 순서로 배우는 게 Chemistry of Life. 오르게니즘한테 중요한 몰레큘 종류들을 쭉 배웠을 거야. 매크로몰레큘 아니면 뭐 작은 워터 같은 몰레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다 뭐 배웠어요? 맨 처음에 워터 배우고 워터 properties, 하이드로젠 본딩 요런 거 좀 떠오르고 있어? 떠올라요? 그런 거 배우고 또 carbohydrate, proteins, 뭐 lipids, 또 nucleic acid 다 알죠? DNA, RNA가 nucleic acid죠? 요런 다양한 몰레큘의 구조, 그러니까 structure하고 properties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배우는 챕터였어. 자, 그리고 어떤 structure 배우잖아? 그러면 요 structure 때문에 어떤 펑션이 생기는지 그거를 잘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망가지면 펑션도 망가질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요런 것들 떠올리면서 보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프로틴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같이 볼게요. CFTR protein is made up of amino acids linked together in a chain. 여러분 아미노 애시드 다 기억나죠? 이거는 프로틴 이루는 가장 작은 모노머. 자, some human produce a version of CFTR protein in which phenylalanine, an amino acid, has been deleted from position 508. 자, 이렇게 나중에는 우리가 요 version of CFTR protein이라는 거를 그냥 이 기능이 보통 되냐 안 되냐, 펑션이 잘 살아있는지 아니면 잘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생각을 하면 돼요. 페닐알라닌은 아미노애시드의 한 종류고요. 자, 그래서 1480개 중에 508번째가 지워져서 없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아미노애시드 우리 잠깐 구조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프로틴 스트럭처에서 다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요거를 레벨마다 단계마다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요렇게 배우기 시작을 하죠.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of protein은 뭐야? 자, 얘는 sequence, order of amino acids. 어떤 순서로 아미노 애시드가 쭉 연결이 돼 있는지 그 오더 자체를 우리가 primary structure라고 하죠. 아미노 애시드는 20개 있는 거 다 알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라이신, 메사이오닌, 뭐 프롤린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여러분이 아미노 애시드 20개 이름 외울 필요 없어. 뭐 글라이신, 글루타민 어쩌고저쩌고 쭉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긴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만들죠. 이게 프라이머리야. 자, 그 다음이 세컨더리. 세컨더리는 두 개를 우리가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알파 헬릭스 또는 베이타 플리티드 시트 이렇게 종류가 이제 두 개야. 자, 모양도 대략 떠오를까요? 알파 헬릭스는 그냥 헬리컬 쉐입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자, 근데 요 알파 헬릭스 모양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바로 위에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요 아미노 애시드가 쭉 연결이 된 거였었죠? 그러면 이렇게 아미노 애시드들이 쭉 연결이 돼 있고, 자, 아미노 애시드의 구조 한 번만 떠올려 볼게요. 어떻게 있어? 카본 가운데 있고 이렇게 뭐 한쪽에 H, 한쪽에 NH2, 다른 한쪽에 COO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variable 그룹이라고 해서 R 그룹 봤었죠. 자, 근데 이 아미노 애시드가 펩타이드 본드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좀 빠른가? 그릴 시간 줄게. 펩타이드 본드를 만들면 요렇게 CHO 요런 식으로. 모양, 방향은 뭐 다양하게 바뀌어도 돼. 이렇게 CO랑 NH 이거가 위치는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왜냐면 이 가운데 회전이 가능한 본드야. 싱글 본드는 회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배웠을 때 더블 본드 O를 이렇게 CO 더블 본드 이렇게 그려도 지금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똑같아. 자, 얘가
아미노애시드 연결한 펩타이드 본드예요. 여기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만약에 펩타이드 본드가 그 위쪽에 또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해볼게. 자, 이렇게 되면 요 옥시전하고 요 H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딩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막 우리 AP 바이오에서 이거 막 다 그리고 그 정도로는 몰라도 괜찮은데 한 번씩 그냥 이럴 때 그려봐봐. 익숙하게 그려보세요. 자, 얘와 얘 사이, 펩타이드 본드 사이에 이렇게 하이드로젠 본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알파 헬릭스 또는 베이타 플리리드 시트가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얘 사이에 뭐 하이드로젠 본드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를 이렇게 코일링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되죠? 이런 하이드로젠 본드 때문에 플리리드 시트도 똑같아. 얘도 이렇게 종이를 접은 폴드한 이런 모양으로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위아래 이렇게 하이드로젠 본딩이 쭉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만 그려보세요. 자, 그럼 secondary structure는 펩타이드 본드 사이 하이드로젠 본딩 때문에 생긴다는 거. 그렇게 하나 체크해 두고요. 다음에 tertiary. 자, 얘는 이렇게 써볼게. interactions between R groups. 자, 두 개가 달라. secondary는 펩타이드 본드에 요 사이 하이드로젠 본딩 때문에 생겼다면은 tertiary는 여기 R그룹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R그룹이라는 거는 뭐였어? 아미노애시드의 공통 부분이 아니라 20개 구조가 다 다르게 생긴 애야. 이것 때문에 아미노애시드 20종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생김새가 다 달라. 얘네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인터랙션을 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tertiary 스트럭처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보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3D 모양을 만드는 구조가 이제 tertiary 구조라고 보면 돼요. 자, R그룹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우리가 아미노애시드의 종류를 좀 나눌 수가 있어. 여러분, 폴랄, 넌폴랄 이런 표현들 다 배웠을 거야. 그쵸? 자, 요 R그룹이 만약에 C하고 H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런 애들을 넌폴lar라고 해요. 물에 잘 안 녹는. 그래서 넌폴lar 하면은 하이드로포빅이죠. 그래서 앞으로 약간 바이오 하든 캠 하든 요런 거 기억해두면 좋아. C하고 H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 옥시전 없이 CH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다 물에 안 녹는 애들. 하이드로포빅이라고 보면 돼요. 또는 뭐 폴라 그룹, 폴라이면은 보통은 이제 물에 좀 잘 녹는 애들이죠. R그룹이 폴라 그룹이면 폴라 모양이면 전체 아미노애시드가 폴라 아미노애시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찰지드 또는 뭐 아이오닉 요런 애들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플러스 찰지, 마이너스 찰지가 그대로 있는 애들이야. 자, 요런 아미노애시드 종류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이름을 외울 필요 절대 없어. 이름 외우고 이런 거 아니야. 그치만 요 R그룹의 성질에 따라 아미노애시드의 성질이 결정된다? 그건 알아야 돼. 왜냐면 나머지는 다 공통이니까. 그쵸? 나머지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그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ertiary는 그러면 어떤 인터랙션 종류냐? 얘 이런 다양한 R그룹들 사이에 다양한 이제 인터랙션 종류가 올 수 있어. 자, 근데 보통은 약간 이거 캠 베이스긴 한데 여러분 넌폴lar한 애들끼리는 그 당기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 non-polar attraction 아니면 책에 따라서 뭐 반데럴스 attraction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non-polar attraction 아니면 polar한 애들 사이에 polar attraction 이런 거를 캠에서는 뭐 dipole 이렇게 배우는 경우도 캠 하는 친구들은 배우죠. dipole attraction 또는 아이온 사이의 어트랙션이 뭐야? 플러스 찰지랑 마이너스 찰지 사이에 당기잖아. 이런 거 그냥 아이오닉 본딩. 또는 하이드로젠 본드의 조건이 이렇게 맞으면은 얘처럼 여기서도 하이드로젠 본드 가능해요. R그룹 사이 하이드로젠 본드도 가능하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알아야 돼. 다이설파이드 브릿지.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는 조금 특이해. 얘는 제일 세.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당기는 어트랙션의 종류라면은 얘는 진짜로 코베일런 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서퍼 두 개 사이에 진짜 코베일런 본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웬만해서 히트나 뭐 pH 변화로 끊어지지 않는 애야. 그럼 약간 우리가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프로틴에 요 다이설파이드 브릿지가 많은 애는 온도가 올라갔을 때
디네이처 잘 될까 안 될까? 온도 올라갔을 때 디네이처 안 되겠죠, 잘. 그치? 그치? 그런 애들을 히트 톨러런트한 애들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약간 이거는 막 무조건 외운다기보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 본드가 워낙 튼튼한 스트롱 본드이기 때문에 다이설파이드 브릿지의 퍼센티지가 높으면은 그만큼 프로틴 디네이처 잘 안 되고 튼튼한 애들입니다. 네? 얘가 제일 세요. 얘가 제일 세요. 얘가 제일 하이드로젠 본드보다 세요. 막 이거를 완전 막 디테일하게 세게 비교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데 대략 순서를 알려주면 다이서파이브린 얘가 제일 세. 얘는 그냥 찐 본드야. 그리고 얘는 제일 약한 애고 그다음 아이오닉 뭐 하이드로젠 비슷한데 아이오닉이 조금 세 더 보통은 아이오닉이 더 세고 그다음 뭐 하이드로젠 또 이게 막 완벽하게 순서를 외우다기보다는 약간 이해를 해보면 돼요. 넌폴라는 항상 제일 약한 애고 요게 제일 센 애야. 그래서 tertiary까지 프로틴이 완성이 되면은 저런 secondary 저 알파나 이런 뭐 베타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막 이렇게 약간 좀 더 동글동글한 3D 모양을 완성을 하는 거야. 요게 이제 tertiary 구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여러 종류의 뭐 요 아미노애시드 사이에 또는 뭐 요런 아미노애시드 사이에 다양한 인터랙션으로 이 구조가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보통 뭐 프로틴의 폴딩이 일어난다. 아니면 프로틴의 3D 여러분 요런 단어 배웠나? 컨퍼메이션이 그냥 이 3D 구조거든? 요런 단어들이 나올 땐 보통은 이제 tertiary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tertiary level부터 프로틴 폴딩이 일어났다. 3D 컨퍼메이션 완성됐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요렇게 tertiary에서부터 이 프로틴의 어떤 펑션이 생기기 시작을 해. 세컨더리에서 끝나는 애들도 있어. 세컨더리가 완성인 구조도 있는데 보통 터셔리까지는 돼야 어떤 기능이 생기는 거야. 우리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스트럭처하고 펑션을 항상 연결시키라 그랬잖아. 그래서 터셔리 구조가 망가지면 펑션도 망가질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터셔리 구조가 계획대로 안 만들어지면 펑션도 제대로 안 될 수 있겠지. 네? 이해돼? 터셔리 구조가 요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 내가 그림을 잘 그렸나? 부담스럽게? 따라 그리기 힘들게.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이게 있으면은 되게 맞아요. 요렇게 프로틴 사이에 더 폴딩 일어난 게 tertiary 구조예요. 자, tertiary까지. 마지막 쿼트내리도 있긴 있어요. 쿼트내리도 간단하게만 볼게. 일단 tertiary까지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쿼트내리 구조. 자, 얘는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이 엮여 있는 거야. two or more polypeptide. 요런 게 엮여 있는 거를 tertiary, 미안, 쿼트너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한 예시가 우리 몸에 레드셀 안에 히모글로빈 다 알죠? 몰랐을 수 있어. 너무 당연히 알 거라 생각을 했지만. 자, 히모글로빈. 레드셀은 다 알 거고, 옥시전 트랜스포트 기능이야. 다 들어봤죠? 적혈구가 우리 몸에서 산소 운반. 근데 그 옥시전 트랜스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히모글로빈이란 프로틴이에요. 근데 이 히모글로빈 프로틴이 바로 쿼트너리 구조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긴 애냐면은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네개가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가 네개가 엮여서 전체에 히모글로빈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세요. 네 개야, 네 개. 폴리펩타이드가 다 연결된 게 아니라 지금 각각 개별 구조인데 얘가 이렇게 하나로 뭉친 거야. 히모글로빈에는 4 폴리펩타이드가 있다. 자, 얘 완성되는 원리는 요 털살이랑 비슷해. Interactions between R 그룹이야. 얘들 사이에 또 인터랙션이 생기는데 대신에 이제 폴리펩타이드 같은 거 내에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애들 사이에 이런 인터랙션이 이렇게 있는 거야. 프로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이지만 조금 자세히까지 보긴 했거든? 일단 정리해보고 문제 볼게요, 금방. 자, 요거 다 쓰고 질문 있는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1번 볼게요. 우리 항상 바이오 공부할 때는 이 큰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쭉 연결되는 흐름. 봐봐.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1번 문제 뭐였냐면은 어디 갔어? 1번 문제가 아미노애시드 이렇게 계획된 애 중에 하나 위치가 508번이 뭐가 잘못된 거잖아. 얘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와야 되는 뭐 페닐알라닌 요 위치에 얘 하나가 지워진 거죠. 그러면 자, 요렇게
만약에 여기가 페닐알라닌이었대, 막 지워진 애. 그럼 여기 원래 인터랙션 생겨야 되는 게 안 생기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접혀야 되는 구조가 이렇게 풀어져 버리겠지,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거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프로틴을 얘기할 때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부터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얘가 잘못되면 터셔리 잘못되고 커트넬이 잘못되고 이게 쭈루룩 다 잘못될 수가 있어. 근데 세컨더리 사실 좀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얘도 문제 생길 수 있다 라면 맞아. 그렇게 해도 맞고 아니면 터셔리에 영향 간다 해도 맞아요. 아무튼 프라이머리가 잘못되면 세컨더리, 터셔리까지 다 영향이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얘 뭐야? It will affect the secondary and tertiary of CFTR protein. 근데 뭐야? 이거 아니죠? secondary, tertiary 다 영향을 준다. primary부터 해서. primary라는 거는 그 정해진 순서니까 순서 일단 변한 거죠. 그렇죠? 자, 그거랑 이제 프로틴 계속해서 이제 프로틴 내용인데 2번 볼게요. Scientists examined the folded structure of purified protein resuspended in water and found that amino acids with nonpolar were primarily buried in the middle of the protein. 요거 중요해요. 일단 밑줄. nonpolar은 이렇게 프로틴이 동글동글한 모양을 만들 때 안쪽으로 파묻힌다는 거야. 아까 nonpolar 뭐라 그랬어? 하이드로포빅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다 물이니까 안으로 물 싫어하는 애들이 안으로 파묻히는 거고. Whereas amino acids with polar R 그룹들은 어떻게? Were on the surface of the protein.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몸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셀 안이고 밖이고 다 물이야. 그쵸?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프로틴이 대부분 동글동글한 프로틴이 있다 하면은 바깥쪽이 폴러한 애들이 바깥쪽을 향해 있고 안쪽으로 넌폴러한 애들이 이렇게 파묻혀 있는 구조가 돼. 그래서 water environment에서 바깥쪽이 polar amino acid, 안쪽으로 파묻혀 있는 애들이 non-polar amino acid.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C번이죠. Non-polar R groups that cannot form hydrogen bond. 그래서 polar이 물하고 잘 붙는 거는 그만큼 polar하고 물하고 잘 attraction을 한다고 보면 돼. 근데 water 구조 다 알죠, 여러분? water이 서로서로 하이드로젠 본딩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런 아미노 애시드하고도 하이드로젠 본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물하고 끌어당기는 쪽, polar, 그리고 아닌 쪽들은 안으로 파묻히는 거. 요거 2번 헷갈리는 거 다른 거 있었을까? A를 고르는 친구들 몇 명 봤었는데, polar R groups on the surface of the protein can form ionic bonds with the charged end of the water molecule. 이거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 우리 polar R 그룹이라는 거 자체가 정확하게 아이온처럼 full charge를 갖는 게 아니야. partial charge를 갖는 거기 때문에 ionic bond라는 말이 틀렸어. 그리고 water molecule도 마찬가지야. 얘도 full charge 갖는 게 아니라 그냥 polar molecule이거든. 기억나요, 여러분? polar molecule이라는 거는 polar molecule 어떻게 H2O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서 옥시전이 일렉트론을 더 잡아 당기니까 이쪽을 약간 partial negative, partial positive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온들이 갖는 확실한 그 full charge랑은 좀 달라. 얘가 더 약한 애야. 요걸 우리가 다이폴 생겼다, 폴러 몰레큘이다 요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온과 아이온 사이가 아니라 폴러하고 폴러 사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오닉 본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른데 폴러 R 그룹이 얘랑 하이드로젠 본드를 할 수도 있고 꼭 하이드로젠 본드가 아니라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약간 이렇게까지 스페시픽하게 물어보진 않거든. 바이오에서는. 캠이면 이제 다 하이드로젠 본드, 뭐 다이폴 다 따지지만 그래서 보통 물에 잘 녹으면 하이드로젠 본드 잘 하는 애들이 많아. 야, 오케이. 그리고 3번도 볼게요. 코헤스 프로퍼티 다 기억나? 워터 프로퍼티를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요거 뭐뭐 배웠어? 워터 프로퍼티 할 때 아마 뭐 어드히시브 프로퍼티, 코헤시브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야. 둘이 차이가 있어요. 그치? 어드헤시브는 뭐야? Water and other polar molecule. water하고 다른 polar molecule들. example, 플랜트에서 뿌리에서부터 스템으로 이제 물이 쭉 따라 올라가는 거.
거기를 우리가 xylem wall이라고 하죠. 통로를. 뭔지 알아요? 자, 플랜트에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xylem이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이 쭉 지나갈 때 요 xylem의 wall들이 전부 다 polar한 애들인 거야. 그래서 워터 몰레큘이 여기를 이렇게 끌고 쭉쭉쭉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거였어. 자, cohesive는 water하고 water 사이죠. 그러니까 water 사이는 cohesive, water하고 다른 애 사이의 attraction은 adhesive 이렇게 구분을 했었지. 그 외에 뭐 thermal property 종류들도 다 배웠을 텐데 어때? thermal property 뭐 있죠? high specific capacity 열을 받았을 때 temperature change 천천히 일어난다. specific heat capacity 그런 거였죠. 온도 변화가 슬로우한 애들. 또 high heat of vaporization. 얘 vapor 될 때 heat 많이 뺏어가는 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water can act as a coolant. coolant의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돼. high heat of vaporization은 물이 날아가면서 열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땀 나는 것도 더울 때 땀 나는 게 딱 요거를 위해서 쿨런트 작용을 하기 위해서죠. 그 외에는 뭐 솔리드에서 리퀴드 될 때 density가 그러니까 아이스에서 워터 될 때 density가 오히려 올라가는 애야. 보통은 대부분의 substance는 반대거든. 솔리드 density가 더 높은데 워터 경우에는 그 특별한 얼음의 구조가 그 중간중간 그 오픈 캐비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이드로젠 본딩이 그 착착착착 되면서 그 사이 막 육각 구조 이런 거 들어봤나?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이 생겨서 볼륨이 커지면서 솔리드가 덴시티가 낮아져요. 근데 일단 AP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위에 세 개 잘 알아야 되고 물론 덴시티도 알아야 돼요. 덴시티는 여러분 그 물 얼릴 때 생각해 보면 돼. 물을 얼릴 때 물병에 물 좀 버리고 마시고 얼려야 되는 거 알지? 몰라? 삼다수 그냥 얼리면 터져. 이렇게 이게 막 물이 부피가 늘어나. 알지?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코에스 프로퍼티는 뭐 있어? water 사이니까 water molecule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드. 요거는 다 기억나죠?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다른 몰레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몰레큘 내부가 아니라. 아, 3번 풀 시간 안 주고 바로 해버렸네. 괜찮죠? 괜찮지? 자, 4번 바로 해볼게요. 4번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볼게요. 우리 nucleotide in a single-stranded RNA molecules are adenine.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 다 기억날까? 뉴클레오타이드는 DNA or RNA 만드는 모노머.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아이고, 이렇게 펜토스 슈거 있고, 베이스, 나이트로젠 베이스 있고, 이렇게 포스페이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이트로젠 베이스를 그러니까 네 가지 아데닌, T, G, C가 뭐야? DNA고 RNA는 요 다이민 대신에 유라실 오는 게 차이점이었죠. 자, 근데 30% of nucleotides are in a single-stranded RNA or adenine, then what percent expected to be thymine? RNA에는 다이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황당해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물어본 거야. RNA에는 다이민 없어. 다이민 대신 유라실이 있기 때문에 얘는 0%가 답이야. 근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여기에 더블 스트랜드 DNA라고 물어봤으면 그러면 답이 뭐라고 나와야 될까? 30. 30이죠. 이해돼? 만약에 이 문제를 바꿔서 if 얘 더블 스트랜드 DNA에서 물어본 거면은 얘 다 베이스 페어 룰 배웠을 거야. A는 무조건 T랑 페어하고 G는 무조건 C랑 페어하는데 이 둘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드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DNA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아데닌이 어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30%가 전체 있대.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무조건 다이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데닌의 퍼센티지랑 똑같이 다이민이 30%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치만 싱글 스트랜드로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이 규칙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 싱글 스트랜드에서는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아데닌이 몇 프로다 해도 유라실을 만약에 물어봤대 봐? 유라실 물어보면 몰라. 알 수가 없어. 이해돼? 너무 빨라, 여러분? 어때? 지금 첫 시간이라 어때? 준영이 기억 잘 나? 네. 기억나? 다들 어떤가요? 잠시 쉬었다가 DNA 조금 리뷰하고 이 문제 이어서 같이 볼게. 미리 좀 풀어놔도 돼요? 쉬면서 이 뒤에 문제 좀 풀어보세요.
써. 충전기 써요. 쓸게요. 보글머리하고 아, 그러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 지금 우리 준영이도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고, 또, 우리 여름에 왔던 친구들, 스타일 바뀐 친구들 있어요? 잘 어울린다. 하면 빠글빠글하지 않은데 별로? 호일 펌이야? 어, 그래? 호일 펌 막 빠글빠글 정도는 아닌데 적당한 웨이브 아니야? 그지? 잘 근데 어울린다. 많이 안 말리면 빨가고 빠글빠글해져? 오. 준영이 기억나? 준영이 이든이 기억나? 아니, 기억나겠지. 다들 서로 얼마 안 됐는데, 저기. 준영이도 스타일이 변했어. 지금 머리가 길어졌어. 그지? 바이오 들었지, 여름에. 그지? 바이오 오프라인 학생들이 많았어서, 준영이, 저쪽에 앉았던 준영이, 여름에. 기억 안 나? 다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뭐. 이름을 뭐 이름? 하긴, 그때. 맞아, 이름은 다 까먹을 수 있지. 한번 여러분 다 와보세요. 카메라 켜보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시우는 기억 시우! 너가 맨날 시우 놀렸잖아. 시우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기억 안. 자, 볼게요. 자, 우리 뉴클레오타이드 해가지고 쭉 볼 건데, 요 5번부터. 자, 요 모양을 한번 볼게요. 얘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야. 알겠어? 하나, 둘, 셋, 넷. 뉴클레오타이드 4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직접 그릴 정도는 아니어도 구조를 보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얘가 베이스고, 여기가 포스페이트고. 보여요? 보이죠? 대략? 자, 네, 근데 응. 보니까 5개 본드가 5개? 어디? 어디 5개? P랑 P? 요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 다 안 외워도 괜찮거든? 퍼스페이트, 우리가 얘를 그냥 간단하게 그릴 때는 요런 버전으로 많이 그려. 그러니까 퍼스페이트 부분 다 생각하고, 잠깐만, 여러분, 미안. 저기, 뒷수업 친구가 미치지 않구나. 잠깐, 이따가 저 습실 같이 나갈 텐데, 아유, 일찍 왔구나. 자, 오늘. 자, 볼게요, 여러분. 다시, 미안. 자, 포스페이트 그리고 이렇게 오각형 그려주는 게 디옥시라이보스거나 라이보스거나 여기가 이제 베이스 나이트로젠으로 이루어진 베이스가 이렇게 붙어 있다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카본에 숫자를 붙여줄 거야. 자, 베이스가 붙어 있는 위치부터 카본의 1번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써볼까요? 자, 여기는 옥시전이기 때문에 카본이 아니에요. 1, 2, 3, 4, 그리고 포스페이트 붙어 있는 여기가 5번. 그래서 요 밑에는 OH가 원래 있는 애야. 뉴클레오타이드일 때 여기 OH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대로 한번 보면 지금 카본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한쪽 끝을 요 포스페이트가 노출된 부분 5 프라임 엔드 요렇게 말하고 요 끝에 요 반대쪽 여기는 이제 3 프라임 엔드 요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DNA를 한쪽은 5, 한쪽은 3 요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더블 스트랜드 DNA니까 얘가 더블 스트랜드, 안티 패럴렐 구조 이런 거 다 배웠죠? 여기가 반대로 5에서 3. 이게 안티 패럴렐.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아직 안 배운 거긴 한데 6단원 때 곧 배울 내용이에요. 자, 이 DNA가 새로 DNA 레플리케이션으로 뉴 스트랜드 만들 때는 항상 요 뒤에서 하나씩 애드 돼야 돼. 이해돼? 자, 요 부분에서 요 OH랑 그 다음에 들어오는 뉴클레오타이드의 포스페이트랑 본딩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항상 뉴클레오타이드가 새로 들어올 때는 요 방향으로 요렇게 새로운 애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 스트랜드가 길어지는 방향을 보면은 5에서 3으로 길어지는 거죠. 좀 어렵나? 이거 곧 배울 거야. 6단원 때 다시 천천히 제대로 배울 거고, 지금은 뭐 넘어가도 돼요. 자, 그때 다시 배울 거고. 자, 얘 그러면 Which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 of figure 1 best shows that the fragment is RNA and not DNA? 자, 얘가 RNA인지 DNA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5-3 orientation 이거는 똑같아. DNA, RNA 상관없어. 자, 이거는 둘 다 공통이에요. 항상 요렇게 모양이 길게 체인이 만들어져요. charges on the phosphate group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자, 얘는요. phosphate group은 항상 마이너스 charge이거든. 하나 알아둘게. 그래서 얘도 DNA, RNA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둘이 구분이 안 되겠죠? 음?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배워. 우리가 DNA가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차지드 몰레큘이야. 그럼 RNA도 마찬가지겠죠? DNA, RNA 이런 애들은 둘 다 마이너스 차지예요. 요 phosphate 그룹 때문에. 자, the type of bond linking the nucleotides together. 뉴클레오타이드 연결하는 요 본드의 이름 알고 있을까? 얘는 phosphodiester bond. phosphodiester bond라는 이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연결하는 본드. 그림에서 표시해줄게. 자, 여기 그림에서 어디냐면 끊어봐봐. 뉴클레오타이드를 누구랑 누구랑 연결시켰는 건지를 보면 돼요. 지금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이라고 보면 돼. 여기. 이렇게 여기가 퍼스페이트 본드야.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요 사이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뼈대를 이루는 포스포디에스터 본드라고 보면 돼요. 맞죠? 뉴클레오타이드 두 개를 링크한 애죠. 자, 근데 문제에서 혹시 이 포스포디에스터 본드를 그냥 코베이넌 본드라고 해도 맞거든? 왜냐면 이 코베이넌 본드라는 거는 이 아톰 사이에 그냥 그 쉐어된 본드를 코베이넌트라고 하잖아. 그래서 코베이넌 본드라고 해도 맞아. 근데 이 DNA에 있는 그 스페시픽한 이름은 우리가 이제 포스포디에스터 본드. 요게 더 정확한 이름이긴 해요. 자, 근데 얘도 어쨌든 DNA든 RNA든 공통 본드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나이트로제너스 베이스의 종류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야. 나이트로제너스 베이스가 DNA면 타이민이 있고 RNA면 유라실이 있고 나머진 똑같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알 수 있겠죠. 뭐가 있어?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 모양을 보고 무슨 베이스인지 알지 몰라도 괜찮아. 내가 얘가 뭐 아데닌인지 타임인지 그 구분할 필요 없어. 근데 자 요런 거 하나 볼게. 그 외웠을까? 베이스 종류를 퓨린 베이스랑 피리미딘 베이스. 자, 퓨린이라는 애들은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퓨린이야. 피리미드는 사이토신, 타이민. 요런 애들을 피리미딘 베이스라고 해요. 외우는 방법이 사실 사이토신이 요렇게 사이토신 그리고 사이민 써보면 피리미드는 다 Y가 들어가. 그렇게 외우면 돼요. 자, 피리미딘, Y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앞에서 베이스 페어 룰 배웠잖아. A하고 T, G하고 C 이렇게 페어업 하는 거 다 봤죠? 근데 이때 규칙이 봐봐. A하고 T 사이에 페어한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죠? 그리고 G하고 C 사이. 그러니까 퓨린끼리가 아니라 퓨린 피리미딘 사이에 페어업 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자기네끼리는 못해. 요렇게 그러니까 퓨린 피리미딘끼리 사이에 할 수 있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구조가 요 나이트로젠의 구조들을 대략 보면 이렇게 링이 하나짜리가 있고 링이 두 개짜리가 있죠. 얘도 링이 두 개, 링이 하나 요렇게. 퓨린이 링 두 개짜리야. 피리미디는 원 링이고요. 그래서 DNA가 이렇게 더블 힐릭스 구조 완성하기 전에 이 간격이 뼈대 간격이 요 두 사다리가 계속 일정해야 돼, 간격이. 그러면 요 퓨리미딘 섞었어. 퓨린, 피리미딘을 봐봐. 한쪽은 퓨린, 한쪽은 피리미딘 이런 식으로 총 링의 개수가 3개로 유지가 돼야 간격이 똑같겠죠, 계속. 막 이해돼? 이해되죠? 이게 막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레터 간격이 계속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퓨린끼리 피리미딘끼리는 안 돼. 퓨린 하나, 피리미딘 하나가 페어업 하는 거야. 자, 됐어. 6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미노애시드 뭐 110개 연결되어 있고 자, 원래 아미노애시드가 이제 한쪽 끝에 반드시 이렇게 COOH 있고 반대쪽 끝에 NH2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 두 개가 있겠죠. 아미노애시드의 양쪽 끝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체인에서 한쪽 끝을 뭐 C 터미너스, 반대쪽 끝을 N 터미너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마치 DNA에 5', 3' 있는 것처럼 긴 폴리펩타이드 체인에 C 터미너스, N 터미너스 요렇게 양쪽 끝에 방향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이 양쪽 끝에 보면은 요 C 터미너스 근처에 하이드로포빅 아미노애시드 있고 이 N 터미너스 근처에도 또 하이드로포빅이 있고요. 이 중간은 길게가 다 하이드로필릭으로 되어 있대. 자, 근데 여기서 뮤테이션.
자, 뮤테이션은 항상 뭔가 이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production of a version of a small protein that is only 105 amino acids long. 그래서 어떻게? 요 끝에가 날라간 거야. 이해돼? 110짜리가 105로 됐으니까 요 끝에가 댕강 날라간 거죠. 그쵸? 근데 날라간 부분이 하이드로포빅이었던 게 싹 다 날라갔으니까 이제 끝에가 하이드로필릭으로 남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원래 구조랑 그 다음 바뀐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우리 아까 배운 거를 떠올려 보면 다시 앞에서 요 그림 그대로 생각하면 돼. 물 속에서 프로틴이 바깥쪽에 폴러, 안쪽이 non-polar 파묻힌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양쪽의 꼬리가 어떻게 됐겠어? 얘가 원래 안으로 이렇게 파묻혀 있는 구조였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한쪽 끝에가 지금 어떻게 됐어? 여기가 뭐야? 여기가 그냥 mutated protein, 여기는 그대로 하이드로필릭이 나오니까 끝에가 이렇게 노출되는 모양으로 물 쪽으로 향해 있는 거야. 이해될까? 이렇게 꼬리가 다 안으로 숨었어야 되는 애가 이제 mutated protein에서는 이런 식으로 끝에가 하이드로필릭으로 나오겠죠. 얘는 안 돼. 이거는 지금 하이드로포빅이니까 틀렸죠? 쪼가. 답이 A번이에요. 주변 환경은 다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자, 7번. 요거는 이제 water property 아까 설명한 건데, 요런 거는 뭐 자주 나올 수 있는 유형. 간단하죠? 어때? cooling mechanism to maintain a stable internal temperature. 자, cooling mechanism 나오면은 항상 vaporization heat가 크다. 요거야. 열을 많이 뺏어서 가니까 우리 몸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답이 B번. A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쿨링은 vaporization heat야. heat capacity는 자 이거는 몸의 온도를 그냥 stable하게 constant body temperature 유지잖아. 그러니까 뉘앙스 차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change를 많이 없게 하는, 그러니까 change를 small change로 만드는 애고 느낌이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땀을 낸다, 쿨링을 한다 이런 월드들이 나왔잖아. 그럴 때는 vaporization으로 가야 돼. 차이점 알겠죠? 이거 A, B를 처음에 배울 때 많이 헷갈리거든? 근데 이거 꼭 구분해야 돼. 자, 8번. 자, synthesis of protein or carbohydrate polymers always produce. 자, 이거 여러분 기억날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요 1단원 때 다양한 몰레큘을 배우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OH 끝에 water molecule 요렇게 빠지면서 둘 사이에 본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미지로 기억하면 돼. 이거 다 배웠죠? 컨덴세이션 또는 디하이드레이션 synthesis 이렇게. 그래서 글루코스를 이어붙이는 것도 요 모양이야. 이렇게 글라이코시릭 본드. 글루코스 두 개 사이의 본드를 글라이코시릭 본드. 또 아까 펩타이드 본드 만드는 것도 봤었죠? 아미노애시드 사이에 HOH 빠져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펩타이드 본드. 자, 항상 본드를 만드는 본드 포메이션 때는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이 나와요. 이렇게 2번. 얘는 synthesis 하면은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condensation reaction 또는 다른 말로 dehydration synthesis. 지금 잘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가물가물하거나 조금 덜 배웠거나 하는 경우들 다 있을 텐데 각자 체크를 해놔야 돼, 일단. 내가 이런 거 좀 다시 복습을 해야겠네, 보충을 해야겠네 하면서 각자 지금 문제 풀고 필기 하면서 점검을 좀 해보세요. 반대도 있죠? 요거를 이제 거꾸로 가는 과정. 리버스 리액션은 물을 넣어서 잘라주잖아. 그거를 뭐였어? 하이드롤리시스라고 해요. 하이드롤리시스 반응. 그래서 물을 넣어서 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서 하이드롤릭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다 커팅, 자르는 과정이야. 그래서 단어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다이제션 있죠? 다이제션이 이렇게 잘게 쪼개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같은 것들 얘를 하이드롤리틱 엔자임 요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하이드롤리틱 엔자임 이런 말 나오면은 뭔가를 잘라내고 다이제스트하는 엔자임이구나 떠올려야 돼. 그래서 AP 바이오에서는 용어를 구분하고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문제 풀 때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들은 잘 정리를 해놔야 돼. 9번 풀 시간 잠깐 줄게. 9번 한번 풀어봅시다.
정리 다 하고 9번 풀고 9번 요렇게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9번 다 풀고 유닛 2는요, 여러분 일단 숙제로 먼저 풀어와 볼 수 있지. 잘 모르고 기억 안 나고 해도 일단은 한번 풀어보세요. 아는 것만 미리 봐봐요. 그래서 요 한 3일 정도를 앞에 거 쭉 복습을 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4회차 정도부터 6단원, 6, 7, 8 이렇게 쭉 볼게요. 아, 그리고 5단원 아직 안 배운 사람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5단 유전학 파트, 헤리디티 파트 안 배운 친구 좀 있을 수 있거든? 배웠어. 근데 기억 안 날, 여름에 이러니까. 5단원 안 배운 사람 좀 있지 않아? 지윤이 안 배웠고, 또? 수미? 수업 못 들어가지고. 아, 그때, 가을,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또, 5단원 안 배운 사람 누구 있을까요? inheritance, heredity 파트 꽤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9번 풀어봤을까? 같이 볼게요. 답 뭐 나와요, 여러분? 답이 해봤어, 다? 몇 명은 보내줬고. 오케이. 거의 잘 푼 것 같은데. 답 C 나와요? 해보자. 봐봐. 이 한눈에 봐도 전체적으로 위에는 AT가 많죠. 이렇게 AT가 이렇게 붙어 있는 히어로판 애들이 많고, 아래쪽은 GC가 많이 있죠. 이거는 꼭 알아야 돼. AT는 하이드로젠 본드가 2개, GC 사이는 하이드로젠 본드가 3개. 요거. 당연히 여기가 끊기가 힘들겠죠, 더. 자, 그래서 문제. 답이 C예요. Segment 1 would become denatured at a lower temperature than segment 2 because AT base pairs have 2 hydrogen bonds whereas GC pairs have 3. 자, denature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 우리가 프로틴 denature하고 DNA denature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요. DNA가 denature 된다 라는 거는 더블 스트랜드에서 싱글 스트랜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말해.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본드들이 다 브레이크 하는 거죠. 베이스 페어들 사이에 여기 열리는 거야. 이해되죠? 더블 스트랜드가 싱글 스트랜드로. 보통은 뭐에 영향을 받냐? 온도가 높아지면은 하이드로젠 본드 끊어지기 때문에 온도 높아질 때 얘가 이렇게 끊어질 수 있어요. 디네이처. 근데 우리가 프로틴이 디네이처 한다 라는 것도 뭐 비슷한데 좀 차이가 난다면은 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 모양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conformational change, conformation이 그 모양이 tertiary 모양이 바뀌는 걸 뜻해. 얘가 모양이 막 이렇게 바뀐다든지. 자, 얘는 주로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pH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든지. 근데 온도는 비슷해요. 하이드로젠 본드 부서진, 이 브레이크 하는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면, 자, 근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 온도가 올라갈 때 몰레큘들의 갖는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런 거 들어봤죠? 몰레큘들의 키네틱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얘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끊어지는 거야. 하이드로젠 본드 끊어져. 또는 다른 뭐 아이오닉 본드 이런 거 다 끊어질 수 있어. 우리 털셔리를 만들고 있었던 그 3D 모양이 인터랙션들이 막 끊어지고 바뀌고 하는 거야. 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pH는 pH 체인지 여러분 H 플러스가 프로톤이라고 하는 거 다 아나? 알아둘게. 프로톤 하면 H 플러스야. 자, 얘의 컨센트레이션이 변하는 걸 pH가 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틴이 주변에 H 플러스가 원래보다 많아지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이런 게 지금 pH 변화를 겪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온라인 친구들 이거 화면 잘 보이지? 다? 화면, 잘리는 화면 없죠, 지금? 자, 근데 프로톤이 변하면은 왜 모양이 망가질 수 있냐? 우리 요 tertiary 구조를 만드는 것 중에 아이오닉 본딩 같은 거 있다는 거 기억나? 앞에서 요렇게 아미노 애시드 사이에 아이오닉 본딩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찰지가 주변에 이 프로톤 때문에 원래 있었던 그 아이오닉 본딩들이 요 아이온들 때문에 막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좀 많이 디테일하게까지 설명을 하면은 그런 거까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GC는 하이드로젠 본드가 3겹이니까 어쨌든 다시 요 DNA로 돌아와서 얘는 더 많은 hit을 넣어줘야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는 이런 거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segment 1 must be from a prokaryote because it predominantly AT base pairs. 아니야, 이런 거 배운 적 없지? 프로캐리엇이 뭐 AT가 더 많다?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식 풀다가 약간 내가 처음 보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이 이거 뭐지? 이게 맞나? 하면서 그걸 괜히 답으로 해야 되나? 이럴 때 있거든?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모르는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면 그건 답이 아니야. 근데 거기까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은 우리 워터에서 요거만 하나만 high heat of vaporization 이런 거. 많이들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이거 봤다. 우리가 더울 때 땀이 나는 이유. 온도가 올라가면 땀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땀이 나면 얘가 이제 날아가는 게 리퀴드에서 가스로 바뀌는 거잖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바디 힛을 많이 끌어가는 거야. 바디 히트를 많이 뺏어가. 그럼 결과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겠죠. 또 나중에 요게 뒤쪽에 4단원 때 네거티브 피드백 요렇게로 또 연결이 되죠. 네거티브 피드백 다 배웠을까? 네거티브 피드백은 호미오스테이시스로 연결되는데 4단원 할 때 다시 금방 볼게요. 호미오스테이시스 단어 다 할까? 내 몸에 뭐 이런저런 뭐 바디 템퍼레처, 바디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이런 여러 가지 팩터를 최대한 그 constant range 안에서 유지해 줘야 되는 게 호미오스테이시스야. 그래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다시 원래 템퍼레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디 히트 많이 끌어가는 과정을 쓴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들 지쳐 보이네. 좀 괜찮아? 안 지쳤어? 유닛 2 문제 미리 한번 봐 오세요.